시어머니가 아기만 데리고 절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기를 찾으러 다시 갔더니 문 열자마자 고함이 들렸어요. 야! 네가 여길 어떻게 와? 그리고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리자고 손을 댔던 순간 제 머리채가 잡혀들렸습니다. 애를 업은 상태였는데도요. 그대로 집 밖으로 또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엄마 원래 그래. 엄마와 인연 끊겠어. 신고만 하지 말아줘. 우리는 결국 아기 안고 모텔로 도망쳤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도착한 서류, 시어머니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산후조리비 내놔라. 합가 동안의 월세와 밥값을 내라. 그리고 내 행동을 경찰에 말하겠다. 저를 때리고 내쫓고 아이까지 빼앗으려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풀 영상에서 말할게요. 이건 진짜 반전의 끝판왕입니다. 저는 민서예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근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죠. 32살, 별다른 흠도 없고 특별히 화려한 삶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책과 사람들 사이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늘 조금 불안하고 조금 예민하며 작은 사건에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엄마는 맞벌이를 했고 아빠는 제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집안엔 늘 조용한 공기가 흘렀고 저는 자연스럽게 책 속 주인공들과 대화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남의 마음을 읽고 작은 표정과 말투에서 감정을 포착하는데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 능력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 제 삶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었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글과 책이 있는 일을 선택했어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시작했고 책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사소하지만 꾸준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고 버스 안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는 일, 동료들과 나누는 짧은 점심시간 이야기, 상사에 툭 던지는 한마디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안과 고민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선택한 길이 진짜 내 길일까? 이런 질문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삶에 어느 날 조금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현우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제가 일하는 출판사의 편집팀에서 일하는 동료였죠. 처음에는 그저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회의 때 의견을 주고받고 자료를 나누고 점심시간에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 하지만 현우는 점점 제 시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웃음, 말투, 작은 습관들까지 저를 조금씩 끌어당겼죠. 점심시간마다 우연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퇴근길 잠깐 함께 걷는 그 시간, 업무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순간들, 모든 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에서 연애? 설령 잘 된다 해도 상처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는 이미 상처를 많이 겪어왔고 다시 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존재는 저희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다가왔어요.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기댈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삶에 대한 작은 확신도 얻게 되었죠. 이 사람과라면 나도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겠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어느새 우리의 연애는 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저를 부른 것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 뭐를 숨겼다는 거지? 현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사실 내 엄마야. 그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엄마?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한 일상, 웃음, 다툼, 작은 행복까지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속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회사에서 느낀 모든 감정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현우의 마음은 진심일까? 아니면 어떤 계산된 마음일까? 하지만 현우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변함없이 제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지만 설렘과 기대가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하겠다. 그 선택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모험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앞으로 닥칠 사건들, 예측할 수 없는 갈등, 가족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제 삶이 어떻게 흔들릴지.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만큼은 저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연애를 하던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은 길을 향해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아직도 마음속 깊이 현우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샵에서의 단순한 시뮬레이션, 예식장 계약,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연락하는 일상. 그것들은 그저 설렘과 긴장 속의 소소한 기쁨이었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과 친절한 척으로 시작했어요. 드레스는 이렇게 입는 게 예쁘지 않겠니? 예식장은 조금 더 넓은 곳이 좋을 것 같아.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어떤 평가와 계산이 담겨 있음을 저는 점차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깨달은 건 그녀가 평범한 어머니의 조언을 넘어서는 존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한 날, 그것은 곧바로 결혼 준비와 연결되어 공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그 말은 농담이라며 웃음과 함께 던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이 일은 제대로 했어야지. 남은 일만 하고 끝이라니 참 아쉽네라는 식으로 한마디씩 던졌고 사소한 점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서서히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결혼 준비 스트레스가 크니까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는 걸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반복했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말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평가와 통제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웨딩드레스, 제가 고른 장식, 심지어 제가 추천한 메뉴까지도 그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좀 더 신중했어야지. 현우가 내 선택 때문에 고생만 할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나는 이 집에서, 아니 앞으로의 삶에서 늘 평가받고 통제당할 사람일까? 그 불안은 생각보다 깊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천천히 가라앉는 돌처럼 제 마음속 평온을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합가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출퇴근이 편해야 효율적이니까 우리 집에서 지내면 좋겠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일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제와 권위가 숨겨져 있었죠. 제가 혼자 살던 작은 원룸은 그녀가 보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현우와 제가 함께 살아도 그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설계하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빌려 저를 점점 자기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두려움, 혼란,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의 기준 속에서 제 삶이 평가당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조금 까칠한 건 흔한 일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조금이라는 말은 제가 매일 겪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하루를 무너뜨리고 저희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가장 서글펐던 건 현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워.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조금 더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은 저를 혼자 남겨둔 채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조차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이 그때 처음으로 제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평가와 통제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결혼 관련 자료, 제가 추천한 장소, 제가 만든 계획, 모든 것들이 그녀의 검열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그녀 눈에는 미흡으로 비쳤고, 그 순간 저는 결혼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평온했던 제 마음 속 세상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단순한 결혼 준비의 불편함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바꿔놓을 예고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결혼 생활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에 끊임없이 압박과 시험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제 삶의 균열을 만들 힘을 가진 존재였고, 저는 그 균열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연애와 설렘은 이제 막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균열 속에서 첫 번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제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과 걱정, 조금의 긴장감 정도였죠.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압력은 무겁게, 날카롭게 제 일상 곳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날,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작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요. 그 두려움은 단순히 출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어머니와의 관계, 직장 생활, 결혼 후의 현실적인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작은 말 한마디로도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실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제가 만든 자료를 검토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던졌습니다. 민서,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너 부모님은 뭐 하시길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배우고 왔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직원들 모두가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어지는 말들은 더 참혹했죠. 그리고 너 표정 좀 봐. 항상 죽상이라니, 애를 낳으면 걔 표정도 다 저렇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알긴 해? 아휴,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데 천부적 재능 있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자존심을 차례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몸은 임신 초기라 쉽게 피로했고,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료만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민서,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이렇게 먹고 애가 건강하게 태어나겠어? 이렇게 자주 걷고 움직이면 친정집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집안과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드레스 선택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게 만들래? 음식 준비도 제대로 못하네. 내가 만든 요리면 우리 손녀가 피부병으로 태어날걸? 말은 마치 농담인 척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통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고 싶었지만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지금 살아야 한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하나 잘못 입력한 날, 시어머니는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민서, 이런 기본적인 실수 때문에 남은 일만 하고 끝날 거라 생각했어. 현우가 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겠니?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고생시키는 여자랑 결혼하게 돼서 정말 불쌍하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터질 듯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제 편에 서주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 편은 없다.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수동적일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두려움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죠.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내 방식으로 버텨내야 한다. 압박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압박 속에서 저는 무언가 행동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며 언젠가는 맞서 싸울 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순간이 제 삶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연애와 결혼 준비가 이제는 압박과 모욕, 부당함과 싸워야 하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저는 비로소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이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하루는 아기 울음과 젖병, 기저귀 냄새와 함께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은 피로로 무겁고 눈은 부풀어 오르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죠. 아기가 울면 심장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힐 듯한 책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기를 돌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사이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적 좀 갈아줘야 하는데 숨을 고르며 남편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잠깐 아기 좀 봐줄래? 나 배가 아파서.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난 지금 화장실 가야 되니까 얘 배가 아파서 나 그딴 거 할 줄 몰라. 그 순간 가슴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인 거구나. 그동안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책임이 제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 그리고 절대 온화하지 않은 목소리. 너 집에서 남을 부려먹는 거야?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부 싸움 중이던 저와 남편의 상황을 다 보았던 그녀는 제 행동 하나하나를 평가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왜 안 도와주냐고 말하며 조금 흥분했던 순간을 그녀는 증폭시켜 공격했습니다. 니까짓 게 지금 누구 앞에서 대드느냐. 그 소리와 함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말소리가 머리를 때리듯 울렸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장 너희 집으로 가.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집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아이 없이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혼자 길거리에 서 있는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몸은 떨렸지만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조차 시어머니 앞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머릿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이유가 뭐지? 혼잣말을 하면서 걸음을 옮겼지만 마음은 무겁고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기 없이 혼자 있는 공허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기를 찾으러 가야 해. 두려움과 분노, 절망이 섞인 마음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제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외면하던 순간, 시어머니가 쏟아내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울던 제 자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써 숨을 고르며 걸었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아이, 어디 있어?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의 냉정한 표정이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만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를 내 품에서 떼어놨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아이 어디 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이를 찾으러 온 거야? 그 눈빛 속에 여전히 권위와 통제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단순히 당하고 참고 있는 삶은 끝났다는 것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기 위해 저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아이 없이 쫓겨나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날부터 제 삶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나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앞으로 닥칠 더 큰 갈등을 견디게 해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지금 제게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제 딸만이 소중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머릿속은 차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는다. 아이를 안은 팔은 무겁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오나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현관문에 서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 소리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공기를 쪼개는 듯 날카롭고 한순간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서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이 흔들렸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방어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때려?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막고 있었고 제 손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머리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채 제 머리카락을 붙잡혀 흔들리는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야, 멈춰. 하지만 소리는 공허하게 울렸고 시어머니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제 몸을 통제하려는 그녀의 힘이 맞부딪히는 순간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모욕의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과 위험이라는 사실을, 아이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그 공간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가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당장 나가. 그 말과 동시에 우리는 급히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숨이 가쁘게 들이쉬어졌지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안도와 결단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숙박업소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제 품에서 고요하게 잠들었지만 저희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의 충격, 시어머니의 폭력, 남편의 방관 모든 것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싸우겠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벗어난 공간, 숙박업소라는 작은 방이지만 그 안에서 처음으로 안전과 결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의 권위와 폭력, 남편의 무책임과 배신, 그리고 저의 결단. 모든 요소가 한데 얽히며 제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와 함께 숙박업소에 앉아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닥칠 모든 갈등의 중심축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단지 우리 아이와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공포는 아직 제 안에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힘과 용기를 느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도 폭력과 배신이 덮쳐와도 저는 우리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와 인연 끊겠다. 신고만 하지 말라.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긴장을 잠시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남편을 믿어도 되겠지.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제 분가해야 한다고. 월세집을 구했고 짐을 꾸리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문을 나서며 아이를 안은 팔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나와 우리 아이만의 삶이 시작된다. 그 순간 창밖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고 잠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평화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매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밤마다 아기가 잠들면 지난 일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끝까지 나서야 한다. 그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내 품에 느껴질 때 그 순간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문 앞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 우리 아들 돈 보고 들였던 여자, 나한테 걸려서 도망갔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그 말 앞에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나는 울음을 참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구나.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그대로였구나. 그날의 평화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흔들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와 나만이 남았다.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그 결심과 동시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 확실한 힘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변호사를 만나 증거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버티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나는 단순히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아이를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지킬 거야. 아무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그날 아이와 나는 작은 집 안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안전과 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약속은 믿을 수 없고 시어머니의 위협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었죠. 그때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아이와 나만 있으면 된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나의 품속에서 안정을 찾았고 나는 증거와 기록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진짜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은 분명 말했습니다. 엄마와 인연 끊겠다. 신고만 하지 말라. 그 말 하나로 나는 희망을 품고 우리 아이와 함께 월세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평화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아이도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나는 기록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변했다고,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한다고.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했고 아이와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불안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쑤셔 넣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의 약속, 한 달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노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이와 나는 단지 그의 편의를 위해 존재했던 걸까요?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안고 방 안을 걸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은 요동쳤지만 나는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이. 이제는 오직 우리 둘이야. 그 순간 혼자인 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의 위협과 배신에도 나는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 다시금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보다 나 자신과 아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결단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옆집 이웃이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지만 뜻밖의 선의가, 따뜻한 마음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도 그동안 쌓인 기록과 증거를 정리했고 법적 대응과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롭지만 진심과 용기가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우리 둘을 지킬 거야. 그 순간 눈물 속에서 조용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금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나는 평화를 찾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의 말로 잠시 희망을 가졌지만 그 거짓말 속에서 나는 진짜 나와 아이를 지키는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싸움과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진심과 용기, 그리고 작은 도움은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그 삶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날 우편함에서 낯익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는 시댁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글자들이 차갑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후조리비를 돌려달라. 합가 기간 동안의 월세와 밥값을 내라. 그 짧은 문장들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피로가 글자 속에 모두 응축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꼭 안은 채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 남편의 배신 속에서 혼자가 되었고 그 전에는 시어머니의 폭력과 모욕 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저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아이와 나만을 위해 살아갈 것임을. 그리고 부당함과 거짓을 법적 대응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들고 아이를 안은 채 깊은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이제 끝까지 지킬 거야. 그날 이후 변호사와 상담하며 모든 증거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퍼뜨린 허위 소문, 합가 기간의 모든 비용, 폭력과 모욕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공정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조차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노력,
그리고 법과 원칙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작은 편지 한 통이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힘으로 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 안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에게 충분히 힘이 되니까. 그 순간 문득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햇살과 바람이 조용히 우리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고 아이의 작은 숨결이 내 품 안에서 고요히 울렸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 깊이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록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배우고 진심과 정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과 폭력 속에서도 내 아이와 나만의 세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 이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충분히 강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피보다 진심이, 폭력보다 정의가, 그리고 외로움보다 사랑이 우리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마침내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열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배신과 폭력도 결국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민서로서,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거야.